자, 운동과 충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네, 관성. 뉴턴 아저씨가 이제 요거를 이제 이론을 정립한 건데,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현재 운동 상태는 정지나 등속도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 성질을 얘기를 합니다. 성질. 이러한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그 성질이 큽니다. 예. 버스하고 택시가 달릴 때 버스가 더 멈추기 어렵죠. 관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그래서 관성에 의한 현상을 보시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 자, 따라서 관성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림이 위에 세 개가 나왔는데요. 이 세 개는 정지 관성에 관한 얘기예요. 그다음 밑에 세 개는 운동 관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운동 관성. 이렇게 버스가 출발하면 승객의 뒤로 넘어진다. 승객의 정지 관성. 네. 원래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종이 위에 동전을 올려놓고 있다가 종이를 탕 튕기면 동전이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동전의 정지 관성. 순간적으로 빠르게 튕겨야 돼요. 천천히 튕기면 마찰력 때문에 동전이 끌려가잖아요. 마찰력을 이길 정도의 순간적인 빠르기가 있어야 돼요. 휴지를 빠르게 당기면 끊어진다. 예. 휴지의 정지관성. 이렇게 정지관성 얘기고요. 그다음에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고 운동하고 있다 갑자기 멈추면 승객은 앞으로 날아간다. 승객의 운동관성이라는 얘기죠. 자전거 페달을 멈추어도 바퀴는 계속 회전한다. 바퀴의 운동관성. 깔개를 털면 먼지가 깔개에서 떨어진다. 깔개를 쭉 털었을 때 앞으로 가다 깔개를 뒤로 탁 잡아당기면 먼지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먼지의 정지관, 운동관성. 이렇게 관성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물론 구별하지 않고 둘 다 묶어서 그냥 관성의 예로 나올 수도 있고. 자, 이거를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알짜임을 가하지 않으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아요. 정지한 건 계속 정지,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라고 법칙을 만들어 냈네요. 이걸 뉴턴의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제1법칙. 자, 이제 B로 넘어가시면 아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하는 정도 또는 운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운동량 문자로 P라고 해요.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식 자체는 단순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속도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방향이 들어가 있는 값이에요. 방향. 당연히 운동량도 방향이 들어가 있어요. 방향을 적어주라는 얘기죠. 2kg짜리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2m/s 간다. 혹은 2kg짜리가 이쪽 방향으로 2m/s로 움직인다. 자, 오른쪽을 플러스로 놓고 왼쪽을 마이너스로 놓게 되면 요거 운동량은 P는 얼마예요? 플러스 4kg/s. 이렇게 쓰라는 얘기고, 밑에 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4kg/s 이렇게 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방향이 들어가 있다.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크다는 거는 이 공식을 그냥 설명한 거니까 공식을 외우고 계시면 되고요. 자, 운동량의 단위는 따로 없어요. 킬로그램하고 미터/s로 그냥 연결해서 붙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충격량이라는 또 물리량이 있는데요. 운동하는 물체에 이제 힘을 가했을 때, 운동하는 물체에 힘을 가해요. 근데 힘을 가하는 시간, 짧게 가할 수도 있고 길게 가할 수도 있잖아요. 힘과 시간의 양, 힘과 시간의 곱의 양을 충격량이라고 또 정의를 내려요.
충격량은 문자로 이제 I라고 하는데요. I.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이다. I는 F 곱하기 T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힘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방향이 들어가 있는 값이죠. 따라서 충격량도 방향이 있는 값이에요. 방향이 있는 값이고요. 단위는 따로 없어요. 뉴턴 세크 이렇게 그대로 갖다 붙입니다. 근데 이 충격량의 단위 뉴턴 세크를 보시면 F는 MA, 요게 힘의 단위가 뉴턴이거든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자, 뉴턴하고 이게 같은 거거든요. 그럼 뉴턴 자리에 요거를 집어 넣어 볼게요.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곱하기 세크. 그럼 어떻게 돼? 약분되죠, 이렇게. 남은 식을 보면 뭐하고 똑같아져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오호. 앞에서 배우신 운동량의 단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운동량의 단위하고 똑같아요. 또 같이 그 얘기는 뭐예요? 운동량과 충격량이 뭔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지금. 자, 충격량의 방향은 당연히 힘의 방향과 같다. 물체가 받는 힘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충격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외울 때 정확히 외워두세요. 충격력은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충격량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달라요. 자, 충격량의 크기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그 다음에 시간이 길수록 크다. 공식 잘 외워두시고, 힘과 시간의 그래프, 여기가 힘, 여기가 시간, FT 그래프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요. F 곱하기 T가 바로 뭐라고? 충격량 I라고 그랬죠. 그래서 FT 그래프에서의 넓이는 충격량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도 넓이 구하면 충격량.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와도 요 넓이 구하면 충격량. 넓이를 구하면 돼요. 넓이를 구하면 충격량입니다. 평균 힘은 이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충격량 구해서 T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아까 단위가 똑같다 그랬잖아. 어떤 관계가 있나 보자고. 물체가 힘을 받게 되면 속도가 변하게 되므로 운동량이 변합니다. 따라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일으키죠. 이렇게.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과 같은 게 아니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충격량은 F 곱하기 T라고 그랬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이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공식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2kg짜리 물체가 벽이라고 할까요? 벽에 부딪히러 날아갑니다. 10m/s로. 그 벽에 부딪히고 나서 튕겨 나갔네요. 5m/s로 튕겨 나갔어요. 자, 이런 자료를 주고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공이 벽에 가한 충격량은 이렇게 물어봐요. 이쪽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충격량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F 곱하기 T 이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림을 보니까 F도 안 나오고 T도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로 풀으라는 거지. 질량이 얼마예요? 2kg이에요. 속도 변화는 얼마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제 잘 보세요. 속도의 변화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시는 거예요. 나중 속도가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나중 속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5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5 빼기 처음 속도 얼마예요? 플러스 1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속도의 변화량이라 이게 마이너스 15라고. 그래서
충격량은 마이너스 30 뉴턴 세크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충격량의 크기를 이거 계산할 때 이제 방향을 이렇게 적는데 문제에서 공이 벽에 간 충격량이니까요. 충격량의 방향이 두 가지예요. 공이 벽한테 가한 거는 이쪽 방향이겠죠. 벽이 공한테 가한 거는 반대 방향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하면 벽이 공에 가한 거네요. 이거는 플러스로 놓으셔야 되겠다. 이건 변화량을 그냥 구한 거고요. 공이 벽에 가한 건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부호를 고쳐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변화량 구할 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운동량과 충격량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 빨대를 이용해서 날린 면봉의 운동량의 변화량. 이게 뭐야 이게? 약하게 불 때와 세게 불 때? 뭐 세게 불 때 멀리 날아가겠죠. 힘이 커지니까. 힘이 세진 거니까. 짧은 빨대하고 긴 빨대. 긴 빨대가 더 멀리 날아갈 거예요. 시간이. 시간. 힘을 받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충격량이 커요. 충격량이 크면 속도 변화량이 크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큽니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충돌과 안전장치라고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런 개념이에요. F 곱하기 T는 M 곱하기 델타 V에서 운동량, 그러니까 충격량, 이게 충격량인데요.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돌하는 시간이 길면 충돌할 때 받는 힘, 충격력이 작아져요. 이런 이론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때는 충돌하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만들자. 그러면 힘을 덜 받아요. 라는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진 장치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탐구자를 처음 보시면 똑같은 달걀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A는 나무 바닥에 떨어졌고요. B는 스펀지에 떨어진 거예요. 방석에. A는 깨지고 B는 안 깨졌거든요. 왜 그럴까? 둘은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져요. 같은 달걀을. 그래서 충격량이 똑같아요. F 곱하기 T, FT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라고 그랬죠. 이 넓이가 충격량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 두 개는 넓이가 똑같아요. 충격량이 똑같다고요. 똑같은 질량,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속도 변화도 똑같을 거야. 그래서 충격량이 똑같아.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이 나무판에 딱 부딪힐 때 깨지기 전까지 시간이 매우 짧아요. 충돌 시간이. B는 스펀지니까 길게 쑥 들어가다가 멈추거든요. 얘는 시간이 길고. 그래서 시간이 긴 B가 힘을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안 깨지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장치들이 전부 다 이런 거죠. 뭐 에어백, 자동차 범퍼 전부 다 충돌 시간 길게 만드는 거야. 도로에 설치된 난간도 마찬가지. 9가지 전부 다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이는 장치들입니다. 보자. 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질량이 150g인 야구공이 108km/h로 날아갈 때 야구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근데 단위가 뭐예요? 요거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그래서 150을 쓰면 안 돼요. 150은 얼마예요? 0.15kg이잖아요. 이걸 맞춰줘야 돼요, 단위를. 얘는 시속이네요. 초속으로 바꿔야 돼요. 108에다가 03개 붙여서 미터로 바꾸고, 1시간은 몇 초? 3600초잖아요. 요거 약분하시고 36분의 1080이면 얼마예요? 얼마냐? 3399 3 얼마로 해야 되지? 36분의 108이면 3이면 되나? 630 3이네. 30m/s 이렇게 바꿔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0.15 곱하기 30 1.5 곱하기 3 하면은 4.5. 단위는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고. 그렇게 단위 맞춰 주시라고. 그렇게 잘 나온다. 4번도 보자. 5m/s로 날아가는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운동하는 방향으로 덧발이 날아가라고 운동하는 방향으로 5N의 충격량을 줬대요. 그럼 나중 운동량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 운동량이 얼마예요? 처음 운동량이 5 곱하기 2니까 10이에요. 자,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방향으로 5N의 충격량을 줬대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됩니까? 예, 원래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이 합쳐진 거겠죠? 얼마예요? 15가 되겠죠. 뭘 합쳐졌으니까 저게. 이렇게 15 하시면 돼요. 이때 속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이 2 곱하기 속도 V가 15니까 이때 날아가는 속도는 7.5m/s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한번 내신 만점 문제 6번 같은 경우 볼까요? 20으로 날아가서 60g짜리가 테니스 채하고 충돌해서 반대 방향으로 50으로 날아갔대요. 충돌하는 동안 공이 테니스 채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크게 나왔네요. 그럼 F 곱하기 T인데요. 너는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으로 풀어주면 되잖아요. 크기니까 방향을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되겠다. 부호는 질량이 60g이면 얼마예요? 0.06인가요? 하나, 둘, 셋 맞죠? 0.06kg. 여기다 0.06 넣으시고요. 속도 변화량은 오른쪽으로 20, 왼쪽으로 50. 네, 그럼 전체 변화량의 크기는 70이 되는 거죠. 0, 여기가 플러스 20, 여기가 마이너스 50. 변화량은 70. 크기는 70. 0.6 곱하기 7이니까 4.2가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구하시란 얘기예요. 나머지 문제들도 쭉 한번 풀어보시고 수업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쭉 가서 어디까지냐? 물리 파트 여기까지네요. 138쪽까지. 다음에는 이제 생물 파트 나가야 되니까요. 꼭 공부하시고 문제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